오늘은 시모키타자와에 왔는데요. 결속밴드가 만들어진 그 동네입니다. 보치더락에서 배경을 여기로 한 이유가 있죠.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로의 약간 작은 버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천천히 돌아보면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밖으로 나가 봅니다. 나오니까 인산이네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한 바퀴 둘러보는데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옆에 상점가가 있었는데요. 일단 여기를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 눈에 계속 보이는 가게들이 있는데 미용실이랑 옷가게입니다. 역시 인싸의 동네라서 그런지 패셔너블 하더라고요. 옷가게는 대부분 빈티지 샵이었는데요. 한 집 걸러 한 개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가게도 있는 반면에 양심을 옷이랑 같이 팔아먹은 가게도 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길을 가면 갈수록 사람이 많아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골목길로 빠졌고요. 그런데 골목길에도 가게들이 늘어져 있더라고요. 상권에서 좀 벗어난 것으로 보였는데 이런 곳에도 이 정도로 가게가 있다면 초저녁쯤엔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갑니다.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겠죠. 골목길을 걷다가 귀여운 미용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주택가에 있는 미용실이라 그런지 가격도 괜찮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염없이 걷다가 주택가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가 너무 깔끔하더라고. 세타가야라는 이름 때문에 뭔가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걸 수도 있는데 걷는 곳마다 조경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역 쪽으로 가다가 카페를 하나 발견했고 나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왜 들어왔는지 아세요? 사진에 낚였습니다. 돼지김치볶음 정식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너무 제육볶음처럼 생긴 거예요. 솔직히 카페 겉모습은 그냥 그랬어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 1도 안 드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돼지김치볶음 정식 사진에 낚였습니다. 일단 닭튀김 하나 시켰는데 방금 튀긴 거라 그런지 정말 맛있었고요. 그리고 메인인 돼지김치볶음 정식 뭔가 좀 정갈한 느낌으로 이렇게 나와서 조금 그랬어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제육볶음은 약간 엉망진창인 느낌이 맛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좀 정갈한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 사진과 좀 달랐습니다. 다시 역 쪽으로 왔는데요. 여기는 K호선입니다. 저기 위에가 보츠가 서 있던 그 배경인데 길이 좁고 차도 많고 왁자지껄 그 자체라서 각도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각도는 잡을 수 있었어요. 시모키타자와 1번가라는 거리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 거리는 카페와 음식점이 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골목골목이 굉장히 많은데 정겨운 느낌도 들면서 왁자지껄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골목 중에는 이런 무서운 스타일의 골목도 있었는데 밤에는 좀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긴데요. 뒤로 보이는 녹색이 풍성한 저 건물, 저기 가면 모두가 아는 그 낙서벽이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공터가 나옵니다. 이 공터에 푸드트럭들이 엄청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소문 듣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푸드트럭이 2대밖에 없더라고. 평일이라 그런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긴 왔으니까 뭔가 먹어야겠죠? 일단 테이블과 의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 캠핑에 온 느낌이었어요. 인싸의 동네라 그런지 라시라는 것도 팝니다. 인도 요구르트라는데 처음 마셔봐요. 라시만 먹긴 좀 그래서 핫도그도 한 개 샀고요. 푸드트럭이 몇 대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분위기만큼은 정말 최고였어요. 여기도 들려봐야겠죠? 그런데 저 말고도 여기 사진 찍으러 온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두세 팀이 더 보였어요. 주차장 가격이 조금 올랐네요. 그런데 나 진짜 신기했던 게 저 그림보다 이 건물을 감싸고 있는 저 녹색 잎사귀들의 정체는 대체 뭔지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거리입니다. 이쪽에는요, 소극장, 라이브하우스, 독립영화관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거리예요. 일단 저기 익숙한 건물이 보이는데 빌리지 뱅가드 잠깐 둘러봅니다.
여기는 말만 서점이고 그냥 잡화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건물 2층에는 혼다 극장이라는 소극장이 있는데 시설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줄 서고 있는 사람이 1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계속 걸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갑자기 니게타 기타가 생각이 나네요. 정면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오면 바로 이 자판기가 나오는데요. 이 자판기 장난이 좀 지나칩니다. 코카콜라가 없어요. 대신 기린콜라 이딴 것만 있는데 아마 보찌도 매츠콜라 이런 거 받으면 쌍욕 박을 것 같거든요. 애니에서는 순화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쪽에는 라이브 하우스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방문자가 꽤 많았나 봐요. 일본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주의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단, 나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매미 무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것은 스즈날이라는 소극장입니다.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타야 저기에 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걷다 보니까 또 익숙한 거리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레스토랑과 카페가 모여있는 건물인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어요. 슬슬 체력의 한계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군데만 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도착한 곳은 바로 동구리 히로바 공원입니다.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작더라고요. 해서 여기까지 시모키타자와 한 바퀴 돌아봤는데 오늘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카레를 걸렀다는 부분입니다. 이 동네는 카레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거 거르고 돼지김치를 선택했다는 이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는 요코하마시에 있는 카나자와 하케이역입니다. 애니 보츠더락에서 주인공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왔는데요. 오늘의 동네 탐방은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 밑으로 내려오자마자 익숙한 느낌을 바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풍경도 자주 보던 그 풍경이네요. 역 주위를 걸어보는데요. 가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있을 건 다 있었어요. 빠찡꼬, 맥도날드, 세탁소, 빵집, 뭐 기타 등등 있을 건 다 있었는데 뭔가 겹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기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이 빵집이 좀 궁금했는데 일단 한 바퀴 돌아보고 마지막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빵의 유혹을 겨우 뿌리치고 도착한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칠복신 석상이 있는 곳. 그런데 입구 옆에 원래 로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애니와는 배경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걸어가 보는데요. 여기 풍경이 꽤 쏠쏠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많이 보여서 불안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바로 앞이 바다라서. 그거 말고는 진짜 풍경 자체는 좋더라고요. 꽤 쏠쏠했어요. 그리고 저 건너편이 아마도 길거리 공연을 했던 그 장소로 생각되는데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눈에 익는 자판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장소이군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이 공연하던 무대입니다. 살짝 해가 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이 아쉬웠어요. 해가 질 때 왔으면 뭔가 풍경이 더 이뻤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치 동네 주민인 것처럼 한 바퀴 돌아봅니다. 주택가는 한산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돌아가야겠죠? 걷기 운동도 충분한 것 같고 역 쪽으로 가서 빵을 먹어야겠습니다. 빵집으로 호다닥 달려왔는데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빵을 사서 해변공원에서 먹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2층 카페 평점이 너무 좋더라고. 일단 이 베이글이 너무 맛있었어요. 안쪽 쫀득함이 말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소세지도 맛있었습니다. 순간 독일 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자까지 주문을 했더라고요. 조금 과하게 먹고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올 때는 KQ선을 타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요코하마 시사이드 라인 저거를 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까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거 움직이는 걸 좀 봤거든요. 풍경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생각대로였습니다. 도쿄 토네리 라이너랑은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바다가 보여서 그런지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아무튼 오늘도 동네 탐방 잘 하고 돌아갑니다.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침 9시입니다. 저는 에노시마로 가기 위해서 우에노역에 왔는데요. 여기서 우에노 도쿄라인으로 1시간 좀 넘게 걸리거든요. 혼자 가기는 외로워서 아는 형을 불렀습니다. 우에노 공원에서 기다려 봅니다. 형이 도착했고 잠깐 공원 안에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벚꽃이 피는 기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원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벚꽃이 대부분 져버렸더라고요. 집에 박혀서 게임만 하느라 꽃이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잠깐 스타벅스에 들렸습니다. 기간 한정으로 콜라를 팔더라고요. 신기반기에서 하나 샀는데요. 콜라를 모욕하는 맛이었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맛없다 이런 거 직설적으로 말 안 하는데 이거 진짜 맛없었어요. 그런데 우미영 형은 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갈 길이 바쁩니다. 에노시마로 가는데요. 1시간 정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린샤로 탔습니다. 편하고 좋네요. 오후나라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타기 전에 점심을 미리 먹고 가려고 합니다. 관광지는 아무래도 사람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붐빈 곳에서 밥 먹기 좀 그렇거든요. 저는 좀 여유있게 먹는 것을 좋아해서 미리 먹고 가려고 합니다. KFC에서 치킨 4조각씩 사이좋게 먹어주고요.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 게 저 모노레일이거든요. 저 모노레일을 타고 에노시마까지 가야 되는데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밑에 레일이 없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가는 건데 실제로 타면 조금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속도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면도 좀 가까운 느낌이라 거의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랄까? 에버랜드에 있던 독수리 요새 그거 안 무서운 버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저기 골목길로 15분 정도 걸어가야 합니다. 골목길로 걷다 보면 에노시마역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노면전차 에노덴을 탈 수 있는 그 역입니다. 여기서 두 정거장이면 슬램덩크의 그 장소도 나오거든요. 거기는 마지막에 가기로 하고 일단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니다. 이 골목길을 10분 15분 걸어가야 하는데 여기 재밌었습니다. 일상적인 동네 느낌인데 거기에 관광지가 살짝 묻은 느낌? 저기 보이는 섬이 에노시마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보츠더락에 나왔던 거기를 좀 들려보려고 하는데요. 애니가 시작했던 장소는 바로 여기 카타세 에노시마역이죠. 여기는 오다큐선인데 만화랑 싱크로율이 100%더라고요. 조금 놀랬습니다. 그리고 역 앞에는 쿠아이나 하와이안 햄버거 가게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하나 먹어볼까 했습니다만 주말이라 그런지 자리가 없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익숙한 건물이 또 보이네요. 에노시마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해변가도 정말 좋았었는데요. 돗자리 깔고 여유롭게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파도에 발만 좀 적시고 싶었는데 새 신발을 신고 나오는 바람에 차마 모래사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의 실수였어요. 다리를 건너서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15분, 20분을 걸어야 겨우 도착합니다. 드디어 섬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콜라 한 잔 마시면서 휴식을 취해봅니다. 역시 코카콜라예요. 아까 마신 그 스타벅스 콜라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왜냐면 오르막길이 시작하거든요. 여기 섬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옆으로 평평한 게 아니고 위로 섬인데 산을 타는 그런 느낌이에요. 상점가를 지나가다 보면 아사히 본점이 나옵니다. 나는 가게 이름이 아사히고 여기가 본점이구나 싶었는데 가게 이름이 아사히 본점이에요. 맛은 그냥 나빼드였습니다. 상점가를 지나서 드디어 에노시마 신사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애니랑 싱크로율이 거의 99%였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왔고. 점점 계단이 높아지는데요. 여기도 올라가야 하나 생각할 때쯤에 에스컬레이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돈 내야 돼요. 유료입니다. 700엔을 내고 타워 입장권하고 에스컬레이터권을 끊었습니다. 층층마다 뭔가 막 있는 그런 구조고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길게 4개인가 5개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야지 타워가 있어요. 좋았어.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드디어 마지막 꼭대기층에 도착했는데요. 나오자마자 바로 알겠더라고요. 여기는 100% 똑같습니다, 진짜로. 각도를 맞추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걷다가 찍으면 애니에서 나왔던 그 장소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좀 재밌었는데 애니에서 솔개가 아이스크림 낚아채잖아요. 실제로 여기저기에 솔개주의라는 표지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그냥 웃자고 세워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눈앞에서 봤습니다. 어떤 꼬마가 먹던 거 채가더라고요. 드디어 타워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올라와서 우와 하는 생각보다 다시 내려가서 저 다리를 건너서 전차를 타고 집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참고로 내려갈 땐 에스컬레이터가 없거든요. 그래도 내려갑니다. 올라갈 때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3시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 금방이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요. 오늘 나름 재밌었습니다. 남자 둘이서 왔다는 것이 조금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재 둘이 잘 놀다 갑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파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아쉽고요. 두 번째는 벚꽃이 다 지고 있을 때 왔다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벚꽃나무가 정말 많아가지고 이뻤을 것 같았거든요. 굉장히 아쉬웠어요. 벚꽃의 상태가 이미 녹색 반 분홍 반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잘 둘러보고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슬램덩크의 그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 앞바다가 더 매력있게 느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고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저기 멀리 방금 다녀온 에노시마가 보이네요. 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